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에게 왜 그토록 끌리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몇 번만 마주쳤는데도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것처럼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합니다. 이성과 논리는 상상도 할 수 없죠. 평범한 대화일지라도 마치 오랫동안 지속된 인연의 끝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연히 우리 삶에 들어온 걸까요? 아니면 더 깊고 보이지 않는 체계의 일부일까요? 칼 윤근. 이 질문에 전혀 다른 관점에서 답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칼 융의 말에 따르면 우주가 왜 당신과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을 보내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인간은 의식적인 선택으로만 행동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의 심리학에서 무의식은 매우 광범위한 영역이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 비이성적인 선호, 일종의 내면적 매력으로 끌리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우리의 무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의식은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차원에서도 작용합니다. 다시 말해 어떤 만남은 우리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집단 기억에서 울려 퍼지는 부름의 메아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끌리는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 그들은 종종 우리를 불완전하다고 느끼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칼 융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에게서 무엇이 부족한지 찾아 나섭니다. 무의식 속에서 억압되거나 무시되거나 아직 성숙되지 않았던 우리 자신의 면면들이 어떻게든 외부 세계에서 자신의 모습을 찾습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이러한 만남은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고대적 재통합의 사례입니다. 무의식은 억압되었던 것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칼 융의 페르소나와 그림자 개념이 여기서 작용합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외부 세계에 보여주는 가면입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이 가면 뒤에 숨기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통해 오랫동안 억압해 온 욕망, 두려움 또는 어린 시절에 억압된 부분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그림자와 처음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주침은 쉽지 않습니다.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자신이 해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페르소나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균열은 파괴적이면서도 창조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관점은 정반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의 무언가는 그 사람을 놓아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마치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완벽해진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씁쓸한 진실은 이러한 완성은 내면의 여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관계로는 불가능합니다. 윤게 따르면 그러한 관계는 영적인 촉매제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우리 삶에 들어와 우리 자신의 내면의 과정을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안에 문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들은 단지 열쇠일 뿐입니다. 열쇠의 모양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언제 우리 앞에 나타날지 왜 그토록 인상적인지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은 종종 이 과정을 지연시킵니다. 왜냐하면 진짜 문제는 그 문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도 이런 사람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의 눈빛으로 모든 것을 뒤집어 놓지만 당신과 함께 걷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아직 당신의 마음속에 살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아직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으로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쩌면 올바른 질문은 그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을까일지도 모릅니다.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핍이 아니라 종종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변화를 향한 부르심, 우리 내면의 온전함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러한 변화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칼 융이 말했듯이 사람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 가장 큰 빛이 있다. 어쩌면 당신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은 당신을 당신 자신에게 가장 가까이 데려다주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신의 삶에 들어와 당신의 핵심을 뒤흔들었지만 당신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나요? 그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보여주려 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어느 날 당신은 스스로조차 감춰왔던 자신의 한 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만남은 보통 조용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을 뒤흔드는 사건이나 당신을 뒤집어 놓는 누군가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당신은 이전에는 결코 소유해 본 적 없는 감정이 당신 안에 살아있음을 깨닫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칼 융의 심리학에서 그림자와의 만남의 순간입니다. 그림자, 칼 융의 가장 인상적이고도 무서운 개념 중 하나입니다. 그림자는 억압된 것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억누르는 욕망, 우리가 경멸하는 생각,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립. 다시 말해,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칼 융은 그림자는 우리 성격의 무의식적인 부분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인식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측면들의 총합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자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억압될 뿐입니다. 억압될수록 커집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종종 다른 누군가를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만납니다. 어쩌면 그들의 오만함이 당신을 짜증나게 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의 열정이 당신을 당황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의 용기가 당신에게는 너무 과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쩐지 그 사람에게 끌리는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이 끌림은 단순히 낭만적인 감정만은 아닙니다. 깊고 형언할 수 없는 유대감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당신의 그림자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억누르거나 부정했던 당신의 모습을 외부 세계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는 당신 안에 숨겨진 부분을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당신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은 처음에는 두렵습니다. 오랫동안 피하고 부정하고 비난해 온 감정들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질투, 분노, 성욕, 통제욕, 무력감, 무방비 상태, 이 모든 감정은 그림자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그 사람은 이 모든 어두운 감정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칼 융은 그림자에 맞서는 것이 개성화 과정에서 필수적인 단계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자아에 도달하는 것은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함으로써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회는 우리에게 그림자를 억누르도록 강요합니다. 가족, 교육 시스템, 신념 체계.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종종 오와이따니센, 우전함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선할 뿐만 아니라 어둠 또한 그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과 화해하는 것이 바로 통합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림자에 맞서는 것은 곧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주는 때때로 우리에게 누군가를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림자에 맞서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자신이 그토록 깊이 애착을 느끼는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유대감은 상호 합의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자극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극은 심리적인 깨달음을 촉발합니다. 그 사람과 겪는 모든 갈등은 사실 자신 내면의 갈등이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존재가 당신 안에서 무엇을 일깨워 주는가입니다. 자, 이런 만남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누군가에게 느끼는 분노가 사실은 당신 자신의 억압된 면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나요?
아니면 당신에게 너무 과분한, 누군가가 사실은 당신이 잘하지 못하게 한 당신의 한 부분을 품고 있다는 것을요. 이러한 질문들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들은 성장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림자와 접촉할 때 삶을 다르게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관계가 우연이 아니며 모든 만남에는 내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칼 융은 그림자와의 만남을 일종의 입문으로 여깁니다. 이는 영적인 통로입니다. 그리고 이 통로는 용기로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용기는 고통 속에서도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 속에서도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과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은 당신을 벌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깨우기 위해 옵니다. 그들의 그림자는 당신이 당신의 빛을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모든 그림자는 빛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인식할 때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인생에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들은 너무나 당연해서 논리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생각하는 동안 메시지를 받습니다. 또는 무언가에 대한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낯선 사람이 한마디로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를 만나기도 합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 그들이 들어와서 이건 우연일 리가 없어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칼 융이 동시성이라고 부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의미 있는 우연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어떤 사건들은 서로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내면의 연결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의미의 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는 종종 우리의 의식이 인지하지 못하는 깊이를 통과합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우주의 의식과 조화를 이룹니다. 때때로 우주는 외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칩니다. 우리를 만지고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바로 나타날까요? 어쩌면 우리가 아직 고통을 극복하지 못했을 때, 어쩌면 우리가 아직 정신을 차리려고 애쓰고 있을 때, 어쩌면 과거의 잔해가 여전히 우리 어깨 위에 얹혀 있을 때, 바로 이 지점에서 동시성이 작용합니다. 칼 융은 우주의 시간 인식이 우리의 인식과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무의식은 선형적이지 않고 순환적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른 또는 늦은이라고 부르는 순간은 무의식의 적절한 순간일 뿐입니다. 누군가를 만나 그 사람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마치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은 과거의 무언가를 떠올리게 합니다. 혹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감하게 합니다. 그 사람과 유대감을 형성하지만 이 유대감은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특성과 당신의 욕구 사이에는 논리적 연관성이 없습니다. 칼 융은 동시성을 설명하면서 신비로운 사고로 빠지지 않고 심리적 틀 안에 위치시킵니다. 그는 무의식은 우리를 특정 사건으로 이끈다. 우리가 그 사건들을 이해함에 따라 그 사건들은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연은 우리의 인식 속에서 의미를 찾는 만큼 가치를 얻습니다. 따라서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나침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과 함께할 수 없는 이유는 당신이 아직 당신의 그 면에 가까워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동시성은 부름을 받습니다. 우주가 말합니다. 이 사람은 너를 깨우러 왔어. 그를 알아가렴, 또 자신을 알아가렴. 하지만 너는 그와 함께 있을 필요가 없어. 그가 진정으로 가져다 주는 것은 자각이니까. 이러한 자각은 때때로 고통스럽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어떤 일이 끝난 후에야 왜 일어났는지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도착은 하나의 혁명입니다. 하지만 이 혁명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의 모든 균형을 뒤흔듭니다. 새로운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답은 내면의 침묵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동시성은 말이 아니라 직관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문장이나 당신의 마음속을 맴도는 기억으로 드러납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 있나요? 당신의 삶에 들어온 것이 설명할 수 없고 그 영향력이 부인할 수 없는 사람. 그의 등장으로 당신의 관점이 바뀌었나요? 아니면 그를 만난 후 당신이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나요? 이것이 바로 동시성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칼 융이 말했듯이 바깥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가 바깥 세상에서 마주치는 모든 것은 내면의 무언가와 조화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것은 손실일 뿐만 아니라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당신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그의 등장은 처음부터 당신의 변화를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함께 걷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지만 그가 당신에게 자신을 보여줄 만큼 가까이 다가온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만남 이후 당신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주의 깊게 보고 더 깊이 듣고 더 많은 질문을 하는 사람. 그 자체로 하나의 변화가 아닐까요? 인간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존재입니다. 마음뿐 아니라 감정, 본능, 두려움, 꿈, 억압된 욕망, 그리고 잊혀진 기억에 의해서도 형성됩니다. 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합쳐질 때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온전함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파편화된 자아, 불완전한 정체성, 칼 융이. 개성화라고 부르는 과정은 바로 이러한 조각들을 하나로 모으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종종 충격으로 시작됩니다. 어쩌면 함께 할 수 없는 누군가를 만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칼 융에 따르면 개성화는 사람이 자신의 내면의 본질에 도달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사회적 정체성, 역할, 가면, 그리고 조건화된 신념을 하나하나 해체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는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모든 외적인 층위를 내려놓는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먼저 가짜를 인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당신을 이렇게 만들게 하는 것은 당신의 삶에 들어와 당신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함께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당신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종종 이러한 변화의 메신저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 안의 부족한 부분을 활성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으로의 전환은 종종 위기로 끝납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사랑, 애착, 욕망, 자유, 그리고 가치를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과 정신은 충돌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갇힌 당신은 처음으로 당신은 누구인가를 진지하게 묻기 시작합니다. 칼 융이 페르소나라고 불렀던 외면의 가면과 그가 자기라고 불렀던 내면의 본성 사이에 큰 간격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고통스럽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생각했던 자신과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 사이에 간극이 있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 간극을 깨닫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간극을 넘는 것이 바로 개성화의 본질입니다. 당신이 함께할 수 없는 사람, 이러한 인식을 당신에게 가져다주는 깨어난 존재가 여기 있습니다. 그녀와의 관계는 짧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복잡하고 일방적이며 강렬하지만 지속 불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맺는 유대감은 당신을 내면적으로 활성화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자신에게로 밀어붙일 것입니다. 의도치 않게, 어쩌면 끊어지면서, 하지만 확실히 변화를 통해서. 이 과정에서
일종의 해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래된 사고방식은 의미를 잃습니다.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의문시됩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진정한 연결은 어떤 모습일까? 와 같은 질문들이 당신의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칼 융은 사람이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지 못하면 외부 세계를 불완전하게 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 보여주는 부분을 깨닫기 전까지는 삶에서 같은 순환을 계속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겉모습은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성화는 이러한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왜 그 사람에게 끌리는지, 그 사람이 당신에게 무엇을 촉발하는지, 어떤 감정을 드러내는지, 그리고 당신의 어떤 면을 표면으로 드러내는지 알게 될 때 당신은 자신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개성화 과정은 분리라는 경험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습니다. 분리는 우리가 외부와의 연결에서 내면의 연결을 발견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연결은 가장 견고한 토대입니다. 설령 그 사람이 떠난 후에도 남는 것은 당신이 다시 구축한 자아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과 함께했던 의샤이샤멧 부의 당신은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자,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요? 당신이 누구인지 의문을 품게 하고 삶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게 했지만 당신과 함께할 수 없었던 사람을요. 그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내면의 변화를 알아차렸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의 당신은 누구인가요? 치유는 끝이 아닙니다. 시작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시작은 항상 끝 뒤에 옵니다. 그리고 이 끝은 종종 아픕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 때, 감정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을 때, 또는 길이 엇갈려 걸을 수 없을 때, 영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종종 왜? 라는 질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칼 융의 심리에서 가장 깊은 층 중 하나가 작용합니다. 융에 따르면 진정한 치유는 그 질문에 대한 답, 즉 의미에만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고통을 견딜 수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 답 없는 사랑, 끝나지 않은 우정, 실망, 배신. 하지만 사람이 견뎌내기 가장 어려운 것은 무의미함입니다. 마음은 왜 이유가 없는지 이해하고 싶어 하는 반면 가슴은 왜 이유가 있는지 이해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 둘이 서로를 붙잡을 수 없을 때 영혼 공허함이 생깁니다. 칼 융이 말했듯이 이 공허함은 의미로만 물 수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때문에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잃어버린 관계 때문만은 아닙니다. 칼 융에 따르면 치유의 핵심에는 상징이 있습니다. 무의식은 상징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에게 상징이 될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표상이 됩니다. 그들은 결핍, 욕망, 두려움, 갈망을 나타냅니다. 그 사람이 떠난 후 남겨진 공허함은 사실 이전에 존재했지만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했던 내면의 공허함이 표출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공허함에서 치유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이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고통은 종종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의미로 통하는 문을 열어줍니다. 아픈 곳이 바로 살아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함께할 수 없는 사람 때문에 느끼는 이 충격적인 감정은 당신을 표면에 가두는 대신 깊은 곳으로 끌어당깁니다. 왜 나는 이런 감정을 느꼈을까? 라는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칼 융의 심리학적 접근 방식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는 인간이라는 것은 자신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결책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에서 가능합니다. 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없는 그 사람에 대한 당신의 감정은 여전히 당신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밀어낼 뿐입니다. 칼 융의 그림자에 맞서는 가르침처럼 의미 또한 마주하는 과정을 통해 전달됩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 사람이 왜 떠났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왜 당신의 삶에서 그 사람이 차지하는 자리인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람보다 당신에 대한 것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왔다가 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사람과 함께 자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어쩌면 그의 등장으로 당신의 오래된 패턴이 깨졌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의 침묵이 당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의 부재가 당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의 사슬이 바로 의미 그 자체입니다. 칼 윤기 말했듯이 치유란 무의식을 의식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당신을 의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함께할 수 없었던 그 사람에게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그 사람의 도착으로 시작해서 그 사람의 떠남으로 끝난 그 과정이 당신에게 남긴 흔적은 무엇이었나요? 아직 그 의미를 찾고 있나요? 아니면 이제 그것이 선물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나요? 모든 이별은 상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처는 또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경험한 것의 크기는 관계의 기간에 의해 측정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한 번의 눈빛, 한 문장, 이별이 수년간 지속된 관계보다 당신을 더 많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당신의 깊은 곳을 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만짐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의미와 통합될 때 고통은 감사로 자리를 내줍니다. 이제 당신은 누군가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도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사람은 오고 가지만 떠난다 해도 우리 안에 남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얼굴을 잊을 수도 있고 시간 속 목소리조차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신 안에 열어놓은 그 내면의 틈새는 다시는 닫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마주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로 데려오기 위해 옵니다. 그들이 떠난다 해도 우리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단순한 낯선 사람이 아니라 거울과 같습니다. 영적인 거울이죠. 칼 융에 따르면 모든 만남은 투사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실제로 내면 세계에서 바깥에서 보는 많은 것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반영을 너무나 선명하게 반영하기 때문에 그들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무엇을 활성화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윤근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내면은 외부에서 보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억압했던 것만 인식합니다. 그리고 이 억압된 부분은 종종 우리가 감히 보지 못하는 우리의 가장 깊은 부분입니다. 함께할 수 없지만 깊이 애착을 느끼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당신은 실제로 자신의 보이지 않는 부분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매료시키지만 당신을 매료시키는 것은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당신이 잊고 억누르고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던 당신의 한 면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의 열정은 당신이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영적인 거울은 사람의 내면을 성장시킵니다. 하지만 성장은 단순히 즐거운 과정이 아닙니다. 칼 융에 따르면 영적 성장은 종종 위기에서 시작됩니다. 충격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뒤흔들고 당신의 옛 정체성의 경계에 도전하며 당신을 당신 자신에게로 이끌어줄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장하는 면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은 당신의 한 면을 외부 세계에 비추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과 맺어진 유대감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진정한 목적은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그들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이별은 상실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네,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때때로 영혼의 언어입니다. 칼 융기 말했듯이 고통 없이는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당신에게 이러한 인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당신 안에 내면의 깨달음을 일으켰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똑같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똑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은 더 이상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은 정말 상실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영적 여정에서 전환점일까요? 어쩌면 그 그녀의 도착은 당신을 진정한 자에 더 가깝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그녀와 함께 삶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그녀 덕분에 당신 자신의 삶을 쌓기 시작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쌓는 과정에서 당신은 이제 무언가를 손에 쥐었습니다. 의미, 거울을 보는 모든 것은 대립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대립은 자신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과 함께 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그녀와 함께 자신을 위한 문을 열었습니다. 그 문을 통과할지 말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 문이 존재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아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럼 당신은 그 거울을 들여다본 적이 있나요? 당신의 삶에서 당신을 스스로에게 소개해 준 사람이 있었나요? 그 그녀와 함께 보낸 순간들이 당신을 얼마나 더 가까이 데려다 주었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아니면 그 그녀가 떠났을 때 당신의 어떤 부분이 깨어나기 시작했는지요? 칼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어떤 만남도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관계, 모든 갈등, 모든 이별은 내면의 욕구를 외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겉모습이 아닌 내면에서 우리를 감동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거울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에 보이는 모든 것은 사실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깊은 여정을 통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당신에게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과 마주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칼 융의 관점에서 모든 만남과 이별은 우리 영혼의 흔적을 남기고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 만드는 내면의 변화로 가는 문을 열어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영혼이라는 거울을 용감하게 들여다볼 준비가 되셨나요? 이 질문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결제를 통해 저희를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눌러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